일단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그걸 풀어주지 못한 데서 시작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문자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 총리실에서 발송했다고 하는 문자 자료가 있지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대테러 종합상황실에서 부산 강서 이재명 대표 부산 방문 중 피습 사건 발생. 대테러 종합상황실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의식이 있으며 출혈량 적은 상태. 소방은 목 부위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 이렇게 지금 했는데 이 대테러 종합상황실이라는 게 항상 상시기구로 있습니까? 총리실 산하에 있는 공식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저거를 저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일보를 띄웠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문자가 나왔고 난 뒤에 프레임이 완전히 전환이 되고 언론 보도가 경상이나 이 출혈이 적다, 열상 1cm 열상이다.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이런 그 보도가 이제 뒤엎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그런 사건을 축소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추정을 하는 거고요. 축소 왜곡 시도가 아예 처음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그래서 생각하시는 거군요. 정부에 의해서 저런 문자가 발송이 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의도가 뭐냐, 지시자가 누구냐, 책임자가 누구냐 저희들은 묻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업무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 규명을 하고 저 문자에 대한 진위와 거기에 대한 지시자, 여기에 대한 진상 규명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겁니다. 총리실의 보도 자료도 준비가 됐죠. 그것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총리실에서 이제 시간대별로 이렇게 됐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역시 목에 열상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상, 열상 이런 걸 국민들이 이제 새로 알게 됐는데 저 문자는 총리실 문자가 아니고요. 예. 오늘 제가 기자회견 때 이제 제보받은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좀 전에 총리실의 대테러 상황실 문자는 보면은 소방이 1cm 열상 했는데 경상이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미 적게 1.5cm라고 돼 총리실에는 있는데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건 소방이 이제 일보입니다. 소방일보. 소방일보로 지금 이제 저희들 제보받은 거랑 문서의 진위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저 문서가 사실이라면 저 문서는 소방일보는 열상 1.5cm고요. 거기에 나머지 정보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총리실은 저 1.5cm를 1cm로 축소를 했고요. 예. 경상이라는 표현을 추가를 했고요. 소방의 보고랑 총리실의 소방 보고를 주장하는 내용도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총리실 문자가 상당히 그렇죠. 당시에 보고된 내용과도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총리실이 뭐 자체적으로 와서 파악한 것도 아닐 텐데 소방이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소방이 1.5cm 열상이라고 했는데도 그걸 1cm라고 했다는 거 참 이해가 가지 않고 또 한 가지 정청래 최고위원이 현장에서 이렇게 뭐 이재명 대표가 흘린 핏자국을 막 경찰이 열심히 지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일단 그 화면이 있는데 보고 얘기를 하실까요? 이런 중대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은 사건 현장에 폴리스 라인도 치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구급차에 실려간 직후 경찰이 서둘러 물청소로 현장 핏자국을 지웁니다. 이거 증거인멸 아닙니까? 왜 폴리스 라인을 치지 않죠? 경찰 물청소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건 발생 1시간도 안 되었고 당신은 이재명 대표의 생사 여부를 판가름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사건 현장을 왜 훼손합니까? 전망대 관리소 직원도 아닌 경찰이 누구 지시를 받고 사건 현장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증거를 물청소로 지웁니까? 상부의 지시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현장을 급히 물청소하라고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그래요. 저 부분도 참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지금 뭐 경찰 쪽에서 밝힌 것은 이미 증거는 확보가 됐고 현장을 좀 뭐 보기가 혐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치웠다라고 얘기하지만 큰 사건의 중요한 현장이니까 보존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수사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지금 범인이 테러범이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현재는 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살인 미수에 법적으로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이 초기에 그걸 인정을 했다 하더라도 경찰 수사에 의하면 단독범이고 공범도 없고 배우도 없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제 동기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지 않고 그래서 만약에 범인이 중간에 진술을 바꿔서 뭐 이게 우발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면 실제로 살인의 동기와 고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저런 현장의 범행 현장의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이고 증거 범행 현장을 보존하는 것,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 매우 중요한데요. 저 범행 현장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이재명 대표가 자리를 이제 부산대병원으로 옮긴 직후에 바로 물청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총리실 대테러 상황실 문자 발생, 정확한 사실관계는 저희들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전이나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시에 초기에 언론들이 1.5cm 예. 열상이라고 보도가 쫙 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초기에 언론 보도들이 흉기라는 표현을 썼고요. 총리실 문자는 과도라고 순화됐다고 그랬잖아요. 초기는 흉기 그리고 조선일보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초기에 그 내용은 이 대표는 셔츠가 젖을 정도로 피를 흘렸다. 그리고 출혈이 또 다른 기사는 출혈이 이어졌다. 그러니까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고요. 현장에 함께했던 민주당 당직자나 증인들, 목격자들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총리실 문자 보세요. 문자에는 출혈이 거의 없다로 표현이 돼 있죠.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현장에서 지혈 중 의식이 있으며 출혈량 적은 상태 이렇게 출혈량 돼 있죠. 적은 상태. 예, 예. 그러니까 이 총리실 문자가 사실이 되려면은 출혈이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만약 출혈이 다량으로 발생을 했는데 그 현장이 보존이 돼 있으면 사진 기자들이 가서 사진을 찍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위중한 상태인지가 확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증거를 보존하는 게 수사당국의 기본이고요. 증거를 확보하는 거. 그런데 이거를 그 총리실 문자 발송 그 전후에 그 시점은 이제 앞으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깜짝같이 경찰에 의해서 청소해가지고 없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인멸이고요. 그리고 총리실 문자에 대한 일종의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물청소 이 부분도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경찰에게 있다고 일차적으로 경찰에게 있는데 과연 이 물청소를 증거인멸을 누가 지시했는지 예. 이것도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궁금하고 미심쩍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또 한 가지 이 김 씨가 직접 자기 말로 기자들 앞에서 변명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8장짜리 써놨으니까 그걸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합니다. 혹시 위원장님은 뭐 제보나 이런 걸 통해서 변명문의 내용이 뭔지 조금 들으신 건 있습니까? 이 정보의 선택적 누설 내지 공개인데요. 그는 여태까지 이렇게 제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개가 되지 않는 거 보니까 수사당국이 철저히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거는 이제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특정 보수 언론에 의해서 일부의 내용만 이제 지금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요. 그것도 수사당국에서 누설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접하기 어려운 정보죠. 그러니까 이 경찰 수사당국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정보는 흘리고 또 불리한 정보는 흘리지 않고 뭐 이러지 않는가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변명문의 내용은 테러범이
자기의 그 범행 동기가 뭐냐 이 묻는 기자들에게 자기의 그 변명분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테러범이 그것에 대한 공개를 동의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범행 동기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내용이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이 범행 동기를 알기 위한 중요한 단서고 범인도 그것의 공개에 동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왜 수사당국이 이걸 공개를 하지 않는지 묻고 싶고 속히 투명하게 이 공개를 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8장이나 됐다고 하고 본인도 뭐 그거 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다만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놓은 것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는 부분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총선도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민주당이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걸 공개하라 이렇게 강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검이라는 형식을 통해서는요. 근데 지금 현재는 민주당은 이 지금 경찰 수사 결과가 축소 왜곡한 실패한 수사다. 정치적 수사다. 저희들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찰 수사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원점 재검토하고 재수사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오늘 또 공식적으로 신상이나 이 당적 변명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재요구하면서 신상 공개에 대해서 신상공개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경찰의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경찰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재수사하는 걸 지켜보고요. 만약에 이 진상규명이 미흡하다, 수사당국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이 의혹이 계속적으로 정폭된다고 본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뭐 특검이나 국정조사 조치 이런 것도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단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 위원장님께서 지금 대책위원회 맡아서 쭉 지켜보신 결과 이번 사건은 명백히 정치 테러가 분명하고 밝혀져야 될 게 많은데도 현 정부에 불리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축소하고 그랬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지금 저희들이 짚어본 것 말고도 밝혀져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공범이라든지 예. 또 배후 그리고 이 테러범이 사실상 생활고에 찌달리고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동하거나 이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계속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이제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뭔가 지원하는 배우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의구심이 예. 제기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 뭐 아산에 있는 부동산업소 임대료도 엄청 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실상 이거는 이런 정도의 정치 테러 사건에 관해서는 이미 수사가 다 끝나 있고 이런 부분이 공개가 돼야 될 사안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그냥 의구심, 의혹 이런 게 계속 제기가 되고 또 한쪽에서는 가짜 뉴스가 계속 생산이 되고 그래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지금 국힘에서 뭐 음모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음모론을 펴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팩트와 증거에 의해서 그리고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 이게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터무니없는 음모론 주장으로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저는 그는 음모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 그다음에 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한 줌 의혹 없이 진상규명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더 이상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짜뉴스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정부 여당에게 있다. 그들이 정보를 또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밝히지 않고 감추면 더 문제가 나중에 커지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겪지 않았습니까?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